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네. 이동관 후보자가 어제 첫 출근길에 발언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대목은 이겁니다.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언론사를 말하는 건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요 문답, 이 발언,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동관 지명자의 그 일반적인 언론관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락을 보면, 언론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진실, 사실을 보도해야 되지, 일방의 어떤, 주장만, 또 가짜 뉴스를 해서는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공산당의 어떤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 하지 않고 기관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예시로 그렇게, 든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언론관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언론관이요. 네. 자, 그런데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어떤 언론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마 이동관 후보자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좀 추측도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동관 지명자뿐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일부분 어떤 언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시각으로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 정부 비판적인 언론을 전부 다 검열할 거냐,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검열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이제, 경강부회한 어떤 해석인 것이고, 네. 저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 당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어느 정당이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걱정하는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권에서 그 몇몇 언론들의 어떤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좀 표출한 예들이 좀 있는데 네.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보도나 언론의 행태 이게 어떤 게 문제인 건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예. 먼저 방법과 형식, 형태면에서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출연자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또 최근에 송영길 농내 의원처럼 어떤 범죄 혐의자를 출연시킨다든지 또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된 이후에 자사 입장에서 일방적인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방송법상에서 엄연히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네. 가짜뉴스 괴담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판단해서 그런지, 줄리라든지, 빈곤 포르노라든지, 에코백 속에 샤넬백이 있다는 등, 또 대역 미고지라든지, 이런, 정말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많았었고, 또 과거의 광우병이라든지 성주사드처럼, 최근에 후쿠시마 같은 이런 국내 어떤 빅 이슈가 있을 때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IAEA가 국제기구 아니라는 등 삼중 수소가 더 위험하다는 등 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또 방류를 승인했다는 등의 이런 것도 많았고 또한 정쟁이 없어야 될 외교 분야에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 일장기에만 인사했다는 등 또 MBC의 어떤 자막 미국 방문 시 조작이라든지 또 영국 여왕 장례식 때 있던 가전 논란 예. 이런 것들이 현 정부 들어서 너무너무 참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가짜 뉴스와 괴담 선동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신 예들 중에서 예를 들면 몇몇 시사 프로에서의 그 출연자 불균형의 문제, 그 문제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얼마 전부터 제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방통위에서 직접적인 어떤 제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방심이라든지 또한 일반적인 어떤 정책적 부분에서 방통위 일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한 가치관에 따른
게스트들의 어떤 성향별로 어떤 공정한 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들한테 유리하라 뭐 그런 어떤 생각은 추호도 없고 공정한 예. 어떤 대부분 지금 SBS가 얼마나 공정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공정한 이런 어떤 것을 좀 하시기를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짜 뉴스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양산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또는 네. 정당한 의혹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이런 판단을 결국 언론사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외부에서 제재하는 게 맞냐라는 반론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이런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는 주로 이제 그 방심위가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는데 예. 지금 방심위가 통신에 있어서는 이제 적극 좀 제재를 하고 뭐 행정지도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 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지금 문제인데 방송은 지금 현재 심의 방식이 소위 말해 순차 방식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게 한 1년 전의 사항을 가지고 고소고발이 들었다도 1년 전에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을 얼마나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의 방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지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식하고는 좀 달리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인사청문회 때 좀 쟁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야당 얘기를 좀 보면 이 MB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문건 이거를 좀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언론 장악과 관련돼서 보고한 문건들이 있는데 이게 당시에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수석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일단 그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관 지명자가 이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기 지시한 때문에 적은 없다. 예,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에서 좀 명백하게 밝혀질 일이고 네.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문건이 힘을 받으려면 이 문건에 기초해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최근 이제 그 환경평가 문재인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문건에서 한중 그 양국 간의 기존 약속인 사안불 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건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안불 합의가 한중 간에 있었다. 더 나아가서 사안불 이란이 있었다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지금 이것이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국정은 이런 어떤 문건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KBS 고대영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김장김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또 종편 승인할 때 TV조선처럼 마음에 들지 않은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뭐 퇴출시키는 이런 시도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후속 실행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앞서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이 문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지검에서 검찰청 수사 보고서인데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네. 거기에 이 국정원의 어떤 언론 장악 문건을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그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 수사 보고서라고 하는데 네. 박주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동관 홍보수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어떤 언론 장악의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지명자가 어제 저는 출근할 때 밝혔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 점이 정말 문제가 됐다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네. 부르쳤을 때 과연 이동관 지명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지금 당연히 깜빵이 갔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저는
이미 사실이 판명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KBS의 고대영 사장이나 MBC의 저 김장겸 사장을 내보내는 그 과정들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 문제 그런 질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뭐 어떤 취지의 대답을 했냐면 설령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그러면 더 낮게 해야지 과거 정부 얘기하면서 똑같이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어떤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일단 설령이란 말이 좀 문제가 되는 게 고대영 사장의 해임 처분은 이미 대부분에서 그게 그 문제가 됐다고 이미 취소 최종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명백하게 불법 해임이었고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지명됐고 임명 예를 들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시도가 그 있다고 그 임명 자체와 앞으로 그렇게 할 거란 걸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네. 이 과방위의 이슈,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이것 때문에 과방위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파행되는 겁니까? 이유가 예, 뭡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여야가 충돌하는 이유가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 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 지금 안건 조정이 신청을 해서 지금 안건 조정위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우주항공청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민주당도 대선 공약에 그 공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항공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금 들어가서 여기에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우주항공실에 도태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어떤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다분히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정권 초기 때 일을 지금 못하게 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직 자체를 지금 구성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국정 발목 잡기라는 시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조성래 의원이 지금 방통위 일시정지법 가칭 방통위 일시정지법이라는 법안을 또 발의를 지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정 발목 잡기 전형적인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